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집 중 4번 마제파를 알아봅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 역을 연기한 배우 김소연 씨가 피 묻은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엽기적인 장면이 있었죠. 그녀의 연기력이 굉장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김소연 씨가 연주한 곡이 바로 리스트의 마제파입니다. 저는 마제파를 연주해서 피가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의 연주로 이 곡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네요. 초절기교 연습곡 트랜센덴탈 에튜드의 이 트랜센덴탈은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초절기교는 초절정의 기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리스트는 초월적인 연주란 육체와 정신, 심리를 뛰어넘은 연주다라고 말했는데요. 연주에 있어서의 테크닉은 육체적인 것이지만 초절기교 연습곡집은 단순히 기교만이 아닌 내면의 초월을 추구하는 곡입니다. 초절기교 연습곡은 리스트가 1826년 15살에 작곡한 12곡으로 이루어진 연습곡집인데요. 리스트는 빈에서 자신을 1년 반 동안 가르쳐준 체르니 선생님께 이 곡을 헌정합니다. 1832년 21살의 리스트는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악마의 기교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콘서트를 직접 보고 그의 테크닉에 완전히 감전돼 버립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소위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테크닉 연습에 매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6년 전에 리스트는 초절기교 연습곡을 작곡한 거였던 거죠. 리스트가 15살에 작곡한 버전인 12개의 연습곡은요, 테크닉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무도 칠 수 없고 리스트 자신만 칠 수 있다 보니 좀 더 쉽게 개정을 하는데요. 이후 그랜드 연습곡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의 초절기교 연습곡이 됩니다. 요즘의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초절기교 연습곡은 사실 2번이나 쉽게 바뀐 버전인 거죠. 아니,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데 과연 리스트가 처음에 작곡했던 버전은 얼마나 더 어려웠던 걸까요? 게다가 심지어 마제파는 중간에 한 번 더 쉽게 고쳐졌어요. 쇼팽의 연습곡 OP10, OP25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의 큰 차이 3가지입니다. 첫째, 쇼팽의 연습곡은 각각이 주로 공략을 하는 테크닉적인 이슈가 한두 개씩 있지만 리스트의 연습곡은 한 곡의 모든 테크닉을 다 담아서 한 번에 연마하도록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쇼팽의 연습곡들에는 제목이 없지만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들은 리스트가 직접 붙인 제목이 있습니다. 쇼팽 곡의 이 제목은 쇼팽이 지은 게 아니라 나중에 출판사나 평론가들에 의해서 붙은 거예요. 리스트의 연습곡 중 2개를 뺀 나머지 10곡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제목이 없는 2곡은 템포 기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리스트의 초절기교 에튜드의 이 12곡은 각각 12개의 장단조로 순서대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처럼요. 1번은 다장조, 2번은 가단조로 해서 플랫을 늘려나가요. 검은 것만이 점점 많아지겠죠? 3번은 바장조, 4번은 라단조, 또 5번은 내림 나장조, 6번은 사단조 이런 식으로 작곡됐습니다. 초절기교 12곡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곡이 뭐냐고요? 물론 4번 마제파, 5번 도깨비불, 8번 사냥, 그리고 12번 눈보라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말 피아니스트로서 테크닉의 끝판왕, 정말 치기 힘들고 압권이라고 생각하는 곡은 바로 4번 마제파입니다. 리스트가 제목을 붙인 건 마지막 버전에서인데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마제파를 작곡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이 곡을 개정을 하면서 이 곡에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한 마제파를 제목으로 붙이게 됩니다. 마제파는 폴란드 왕의 궁에서 한 귀족 부인과 사랑을 했는데 결국 발각이 되고 말에 묶인 채 황야로 추방이 돼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만 나중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고요. 결국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이끄는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리스트는 빅토르 위고의 시 마제파를 이 곡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간단한 서주를 지나 마치 먼지구름이 있는 듯한 자유로운 카덴차가 나온 후에 힘차게 달려가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황야를 달리는 마제파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마제파의 주제는 변주곡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양손의 옥타브를 기본으로 연속되는 점프와 3도 또는 4도 화성의 아르페지오 등등 모든 테크닉을 쏟아내다가 조용해진 단선율에서는 읊조리는 듯한 나레이션이 들려옵니다. 리스트는 이 악보의 마지막에
그는 쓰러졌지만 일어나 왕이 된다고 썼습니다. 빅토르 이고의 시의 그 마제파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고 이 곡 마제파만큼은 빅토르 위고에게 헌정합니다. 리스트는 생전에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요. 그중 마르틴 크라우스는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의 연주를 리스트 연주의 표본으로 삼곤 하죠. 물론 아라우가 정말 대단한 테크닉을 보여줬지만 인류는 진화하고 있죠. 아라우의 테크닉을 이미 초월하는 초절 기교가 20세기 말에 등장했고요. 현재 21세기 초 피아니스트의 테크닉은 아시다시피 더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절기교 연습곡의 이 마제파를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다닐 트리포노프, 죄르지 치프라, 미로슬라프 쿨티셰프, 블라디미르 오브치니코프 등의 연주로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민찬님의 연주로도 꼭 함께해 주세요. 저는 안인모였습니다.